시사톡톡. 네, 시사 상식도 높이고 선물도 받아가는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다루는 시사 퀴즈 코너죠. 시사톡톡 시간입니다. 방송인 김정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시사톡톡의 퀴즈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11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참여율이 아직 저조해요. 빨리 많이 유튜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정답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이제 유튜브에서 원주 MBC 검색하셔서 또 채팅창에도 정답 남겨주셔도 되고요. 정답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퀴즈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옷차림과 관련된 퀴즈입니다. 여름이 되려면 좀 비가 오는 날이거나 아니면 더운 날이거나 옷차림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생각해보다가 생각난 단어가 떠올라서 가져왔는데 네. 중국에서는 그 중국의 여름만의 특징, 약간 여름의 패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패션이 있어요. 왜 중국 사람들이 그 위에 옷을 상의를 접어 올려서 배를 보이게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남성들의 차림을 일컫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은 그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것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지 제가 오늘 퀴즈로 내드릴게요. 네,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중국을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좀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중국이 덥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아저씨들이 이렇게 민소매 옷을 입고 이렇게 배를 들어 올리는 그런 광경을 굉장히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여름철에 더위를 식힐 목적으로 이렇게 입는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베이징 비키니. 2번 베이징 원피스. 아하,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자, 배가 보인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앞에서 다들 웃고 계신데요. 제가 보기를 너무 어이없게 드렸나?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샵 1133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095번님은 민폐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보기 확인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폐도 맞죠. 그렇죠. 네. 사실 아마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장을 모르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 보통 중국을 소개하는 장면이나 사진에서 이런 옷차림의 남성분들을 많이 보셨을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맞아요. 여름에 맞습니다. 이 상의를 접어 올린 경우도 있지만 그 상의를 그냥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예 상의가 없이 돌아다니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얼마 전부터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장소나 이렇게 미관을 좀 해친다는 이런 지적을 좀 받아오면서 중국의 이제 지방 정부도 이것 복장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올해 초부터 단속이 좀 나섰습니다. 아니 이렇게 공공장소의 미관을 해친다 이런 지적을 받은 게 분명히 이제 관광지로서의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좀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아까 민폐라고 어떤 분께서 해주신 것처럼 그런 곤란함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단속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올해 초부터 단속이 좀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그 위옷을 입지 않은 채 마트에 들어간 남성이 있었대요. 처음 이제 단속된 경우인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벌금이 8,200원 정도? 그래요. 네, 벌금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네요. 어쨌든 그렇게 단속이 좀 됐는데, 근데 SNS에서도 사실 이게 단속이 된다, 이제 앞으로 단속을 할 거다,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 같은 중국 사람들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반응이 있었지만 첫 단속 사례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좀 더우면 상의를 좀 벗고 다닐 수가 있지 단속까지는 좀 지나친 것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셔츠를 입지 않는 게 상의를 입고 다니지 않고 이렇게 걷고 다니는 게 오히려 에어컨을 켜는 것보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 아니냐. 환경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또 바꿔 생각하면 밖에 에어컨을 틀지는 않잖아요, 야외에서. 그렇죠. 이게 참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일지 또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에어컨을 켜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자기중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시사톡톡에서 풀어보는 퀴즈 좀 이것의 힌트를 좀 드려보면요. 중국의 중장년층 남성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상의를 말아 올려 배를 내보이는 것. 말아 올린 상의의 모양이 마치
이것에 들어가는 단어죠. 수영복의 한 종류와 네. 비슷해서 아니 정답은 얘기해 주는 거 아닌가. 네, 이것이라는 별칭을 얻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베이징 비키니, 2번. 베이징 원피스. 네, 너무 쉽네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133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쉽게 내드려야 시사 단어를 좀 쉽게 쉽게 그렇죠. 알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여하면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네. 아 이거구나, 이 단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너 들으면 이 단어에 대해서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에서 이것을 단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명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단속을 좀 나섰는데요. 근데 또 중국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대요. 그 중국어로 배를 뜻하는 단어의 글자와 복을 뜻하는 글자의 그 단어의 그 발음이 있잖아요. 네. 배의 발음하고 복의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이 배를 드러내는 것이 복을 불러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한다고 해요. 왜 네.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하고 막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발음 때문에. 발음이 복이라는 발음이 되기 때문에 배를 내놓으면 복이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군요. 그런 생각 때문일까요? 중국의 여름 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장면이 바로 이것의 차림인 것 같은데 그렇죠. 중국의 여름 패션, 좀 문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바뀌어지지는 않나 봐요. 그 한단이라는 지방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교육용 영상까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입지 말자, 이렇게 입으면 좀 그렇다, 이런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그 영상으로 캠페인 활동까지 벌이면서 어쨌든 좀 바꿔나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고요. 네. 일단은 뭐 윗옷을 벗고 다니지 말라, 이런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고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씩 지나면 지날수록 이 중국을 상징하는 여름 패션 이것이 사라지겠죠. 네, 분명히 이제 중국 여행하신 분들 중에서 저와 같이 이런 좀 장면을 보고 아 이런 문화도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얘기들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의 정답을 발표해 볼까요? 네. 네, 중국에서는 상의를 접어 올려서 배를 드러내는 남성들의 차림을 일컫는 이것을 이제 금지하는 그런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정답 뭐였죠? 1번 베이징 비키니였습니다. 네. 배를 내놓이고 상의가 이렇게 말아 올려져 있으니까 비키니와 비슷하다 그래서 네. 이제 외국에서는 베이징 비키니라고 많이들 표현을 해서 보도를 했었죠. 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문자 보내주신 우리 9095님께 1번. 민폐라고 하셨죠? 네, 1번이자 민폐라고 해주신 네. 네, 9095님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네. 지금 베이징 비키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네. 원주에서 그렇죠. 네, 그 짧은 바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짧은 바지라고 하기도 좀 이상한 그런 네. 속옷 차림으로 카페에 나타난 그런 남성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사실 저도 실시간 검색어를 보고 당황했는데 그 실시간 검색어를 보고 난 다음 날 네. 원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경찰이 좀 만나보니까 그 실제로는 속옷이 아니라 가죽으로 된 핫팬츠였다고.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엉덩이가 노출될 뿐이지 바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뭐 업무 방해죄라든지 이런 것들의 죄를 좀 적용하기 힘들었다고는 하는데 이게 또 경범죄로는 처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경범죄도요. 이 과다 노출에 대해서는 뭐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사람 뭐 이렇게 단정을 짓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그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것도 처벌이 될지 안 될지가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분에게 달렸죠. 아니 계속 아니라고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그렇군요. 이 베이징 비키니도 그 베이징 비키니 차림을 한 중국 사람들에게 달린 것만큼 네. 이분도 이분에게 더 이상 그 가죽 한 팬츠는 제발 집에만 보관해달라라고 하는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지금. 참 이게 불쾌감의 기준을 둔다는 게 애매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또 이제 이곳이 사회가 혼자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좀 이렇게 불쾌감을 남에게 주지 않을 만한 그런 것도 필요한데 참 아쉬울 뿐입니다. 네. 아무리 여름이 노출의 계절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배려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시사톡톡 김정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